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전차 중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서방도 더 많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그렇게 빼던 독일이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폴란드에 보냈고, 심지어 그동안의 군사 중립을 지켜오던 원칙을 깨고 스웨덴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 동부 시에들체에 있는 군 기지를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폴란드 국내 총 생산의 4%까지 국방비를 올리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것보다 빨리 무장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지난해 폴란드는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 116대를 주문했고, 한국과도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수입하는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 10조 원이 넘는 방산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사들인 겁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로 3.76%입니다.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미국 역시 국내 총생산의 3.47%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국방비 비율이 2.42%였던 폴란드가 올해 그 비율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자 세계 방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과연 폴란드가 국방비로 어떤 나라의 무기를 사들일 것인가 이목이 쏠린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의 군비 확장을 지지하면서 러시아 핵 위협에 나토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방 동맹국인 폴란드를 찾아 강력한 군비 확장과 지지를 표한 것입니다. 나토의 군사동맹 창설 조약 제5조는 하나 이상의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군사동맹의 측면에서 공동방위의 최전선에서 연합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폴란드의 위기감이 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미국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나 경공격기를 수출하면 인도 물량을 넘기는 것으로 끝났다는 마음이 아니라 경공격기를 수출하면 그 공격기를 운행할 수 있는 비행 교육 체계까지도 수출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 물량을 인도할 뿐 아니라 이런 자세로 사후 서비스까지 하니 이런 한국의 태도가 폴란드에게 큰 감동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국산 경공격기 FA-50을 수출한 이후에 폴란드 조종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격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비행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 것은 물론 K9 자주포 역시 구입했는데 상당히 만족했는지 폴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폴란드 안에서 처음으로 발사하는 영상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한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폴란드 토룬 포병 사격장에서 열린 K9 자주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뒤 마리우슈 부아시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함께 K9 자주포 앞에서 공동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출한 K9 자주포가 시험 사격에서 표적을 향해 포탄을 정확히 발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먼저 한국에서 온 국방장관에게 환영 인사를 한 후 K9 자주포가 폴란드 북동부와 남동부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서울에서 한국의 손님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2월에 K9과 K2를 들여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K9을 장착한 포병여단 대원들이 이렇게 빨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K9 교관들의 훈련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의 협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두 나라의 공동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폴란드와 한국은 자주포는 물론 탱크 생산과 관련하여 방위산업에 있어 좋은 정보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운용 요원을 격려하는 등 이날 유난히 친근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명품 자주포인 K9의 시험 사격 장면까지 전격적으로 공개하자 폴란드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K2 블랙팬서와 K9 썬더는 전장에서 상당히 파워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폴란드는 이미 212개의 K9 곡사포를 주문했고 여기에 천무로켓포를 추가하면 아주 막강해질 겁니다. K9은 명품입니다. 폴란드 국토방어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폴란드 군대의 영광을 K9과 함께 등의 한국 K9 자주포를 매우 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폴란드가 두 나라의 군사연합훈련을 제안할 정도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방산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게 된 점을 감안해 두 나라 군인들이 교차 방문해 연합 군사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 중에 한국과 긴밀한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국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2030년 초반까지 K2 전차 1000대를 비롯해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두 나라는 이제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게 됨에 따라 유사시 탄약 등을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군수 보급기지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회담에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무기 체계를 지속해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두 나라 간 전략적 장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폴란드가 올해 국내 총생산의 4%까지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K방산에는 더욱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은 폴란드의 방산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는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의 교두보가 되는 등 두 나라 모두에 윈윈하는 방향으로 국방 모델, 방산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더구나 한국과 폴란드는 내친김에 단순히 방산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관급 정례협의체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등 한층 더 긴밀한 관계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폴란드는 아예 오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의 주도국으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폴란드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파리, 런던의 무역 전시회에 이어 유럽 국가 모든 전시회를 통틀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전시회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국영 방산그룹인 PGG가 공식 후원하고 있는 국제전시회로도 유명한데요. 폴란드는 매년 이 국제전시회의 주도국 한 곳을 선정해 개막식 축사, 고위급 대담,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해 왔는데 한국은 지난 2017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도국으로 선정된 이후 이번에 또다시 주도국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계는 오는 9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가 유럽의 한국 방산을 알리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잭팟을 기록한 K방산이 올해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아예 유럽 전역에 진출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